나이가 들어 홀로 스스로를 돌보기가 어려워졌을 때 요양원에 갈지 고민하기 전에 다양한 방법을 먼저 고려해 보세요. 자녀에게 의지하지 않으면서도 편안하고 경제적인 새로운 생활 방식을 찾을 수도 있습니다. 노년기에 접어들면 가장 큰 걱정 중 하나가 안정적인 노후를 어떻게 준비할지입니다. 젊을 때야 자신이 원하는 라이프 스타일에 따라서 자유롭게 생활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선택할 수 있는 삶의 방식은 점점 제한됩니다. 일반적으로 노인들은 자녀의 돌봄을 받거나 간병인을 고용하거나 요양원에 입소하는 세 가지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하게 됩니다. 하지만 자녀와 함께 사는 경우 세대 간의 가치관 차이로 인해 갈등이 생길 가능성이 높아 신중한 결정이 필요합니다. 오늘은 이런 고민을 누구보다 깊이 겪으셨던 한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40년 직장 생활 후 은퇴하신 한성우님께서 자녀와의 동거, 간병인 고용, 그리고 마지막으로 발견하신 특별한 해결책까지 모든 과정을 진솔하게 들려주셨습니다. 이 이야기는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신 모든 분들께 새로운 희망이 될 것입니다. 시작 전 무료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먼저 눌러주세요. 저는 한성우입니다. 올해 72살이 되었네요. 40년을 한결같이 은행에서 근무하다 은퇴한 평범한 노인입니다. 은퇴 후에는 아내와 함께 조용히 여생을 보내려 했습니다. 작은 텃밭도 가꾸고 동네 노인회관에서 바둑도 두며 살아갈 계획이었죠. 그러나 인생이란 게 참 예측 불가입니다. 3년 전 아내가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로 하늘나라로 떠났어요. 그때부터 제 인생의 두 번째 시험이 시작되었다고 할까요? 큰딸이 제일 먼저 손을 내밀었습니다. 아버지, 이제 저희랑 같이 사세요. 효심 깊은 딸내미 덕분에 처음엔 그럭저럭 지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서로에게 짐이 되어가는 걸 느꼈어요. 아침이면 다들 각자의 일터로 떠나고 저 혼자 텅 빈 집을 지키는 신세가 되었죠. 무릎이 좋지 않아 장보기도 힘들었고 저녁이면 피곤해 지친 가족들 앞에서 눈치만 보였습니다. 그래서 작은 아들네 집으로 옮겼죠. 며느리가 얼마나 잘해주려 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거기서도 비슷한 일이 반복되었어요. 손주들 학원비에 교육비도 만만찮은데 제가 있는 바람에 방 하나를 더 얻으려고 이사까지 가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왔을 때 제 마음이 참 무거웠습니다. 결국 전문 간병인의 도움을 받기로 했습니다. 처음에는 희망이 보였어요. 하지만 한 달에 300만 원이 넘는 비용이 만만치 않았고 간병인이 자주 바뀌는 바람에 심적 고통도 컸습니다. 어떤 분은 제 생활 패턴은 아랑곳하지 않고 본인 방식만 고집했고 또 어떤 분은 너무 무심하게 대하셨죠. 하지만 이것이 이야기의 끝은 아닙니다. 제가 발견한 특별한 해결책이 있습니다. 요양원도 아니고 자녀 의존도 아닌 제 삶을 지키면서도 편안히 지낼 수 있는 방법을요. 그 이야기를 자세히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도 분명 도움이 될 거라 믿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자녀들과의 동거도 간병인과의 생활도 모두 시도해 보았습니다. 하지만 이런 전통적인 방식들은 저에게 맞지 않았어요. 그렇다고 요양원에 들어가기에는 아직 제가 충분히 활동적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평소처럼 동네를 산책하다가 우연히 들른 작은 식당에서 운명 같은 만남이 있었어요. 동네에서 10년 넘게 운영해온 백반집이었는데 혼자 사는 노인이라고 늘 밥 한 술이라도 더 떠주시던 중년 부부가 계셨죠. 처음에는 그저 친절한 식당 주인 부부라고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그분들도 전라도에 계신 부모님을 모시지 못해 늘 마음에 걸린다고 하시더군요. 특히 명절 때마다 잠깐 뵙고 오는 게 전부라 더 마음이 아프다고 하시면서 제 처지에 더 관심을 가져주셨어요. 어느 날 부부가 조심스럽게 제안을 하셨습니다. 아버님, 저희가 식사도 챙겨드리고 일상생활도 도와드리면 어떨까요? 저희도 부모님께 해드리지 못하는 걸 아버님께 해드리고 싶어요. 처음에는 망설여졌습니다.
그래도 이분들이 10년 넘게 한자리에서 식당을 운영해 오신 걸 봐왔기에 믿을 만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게다가 제가 내야 하는 비용도 한 달에 70만 원 정도로 간병인을 쓸 때 들었던 비용의 4분의 1도 안 되는 금액이었죠. 부인께서는 식당 브레이크 타임에 제 집에 잠깐씩 들러 빨래도 도와주시고 청소도 해주셨어요. 어떤 경우에는 남편분이 대신 와서 가끔 제가 병원에 가야 할 때 차로 데려다 주시기도 했고요. 특히 좋았던 건 이분들이 저를 단순한 손님이나 돌봄이 필요한 노인으로 대하지 않고 마치 진짜 가족처럼 대해주셨다는 거예요. 식당에서는 처음에 반찬 두어 가지를 추가로 구매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부인께서 제가 좋아하는 멸치볶음은 조금 덜 짜게 나물은 참기름 듬뿍 묻혀서 따로 준비해 주시곤 했어요. 혈압 때문에 싱겁게 먹어야 한다는 걸 기억하고 계셨던 거죠. 이렇게 지내다 보니 자연스럽게 서로를 가족처럼 생각하게 되었어요. 자녀들에게 부담을 주지도 않고 요양원처럼 단체 생활을 하지도 않으면서 제 생활은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된 거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서로가 서로를 진심으로 걱정하고 배려하는 관계가 되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식당 부부와 맺은 인연으로 제 생활은 조금씩 안정을 찾아갔습니다. 처음에는 서먹서먹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서로의 생활 패턴도 자연스럽게 맞춰지더군요.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드려 볼게요. 아침에는 제가 직접 밥을 지어 먹습니다. 아직 그 정도는 충분히 할 수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반찬이었어요. 예전에는 아내가 항상 장을 받아놓고 반찬을 해줬는데 혼자 되고 나니 그게 제일 힘들더라고요. 지금은 일주일에 2번 식당에서 소분해서 포장해 주신 반찬을 받아요. 화요일하고 금요일 식당이 재료 납품받는 날이거든요. 그날 신선한 재료로 만든 반찬을 조금씩 나눠주세요. 점심에는 보통 식당에 가서 먹습니다. 한적한 시간대인 1시 30분 넘어서 가요. 그때쯤 되면 점심 장사 막바지라 손님도 거의 없고 부부도 잠깐 쉴 시간이 되거든요. 저는 밥 먹으면서 부부와 이런저런 이야기도 나누고 이제는 그게 일과가 되었어요. 어제는 둘째 손주가 피아노 경연대회에서 상을 받았다고 자랑도 했네요. 식당 부인께서는 브레이크 타임인 오후 3시부터 5시 사이에 일주일에 2번 우리 집에 들러주세요. 빨래나 청소를 도와주시는데 매번 오시는 건 아니에요. 제가 혼자서도 할 수 있는 건 직접 하고 힘에 부치는 일이 있을 때만 부탁드리죠. 이불 빨래나 무거운 걸 들어야 할 때 같은 경우요. 특히 며칠 전에는 전구가 나갔는데 제가 높은 곳에 올라가기가 불안해서 남편분이 퇴근길에 들러 갈아 주셨어요. 한 달에 70만 원이면 적은 돈은 아니지만 제 용돈으로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금액이에요. 제 연금이 180만 원 정도 나오거든요. 여기에 아내가 남긴 보험금을 예금해둔 이자까지 더하면 이 정도는 충분히 써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는 단순히 돈을 주고받는 관계를 넘어선 것 같아요. 지난 추석에는 자녀들이 다들 해외여행을 가버려서 혼자 있게 됐는데 부부가 차례상을 차리고 저를 초대해 주셨어요. 아버님, 저희도 부모님 못 뵈러 가는데 아버님이라도 함께 해주세요. 하시더라고요. 딸이 미안하다고 전화했을 때 저는 오히려 마음이 편했다고 말해줬어요. 물론 가끔은 서로 불편할 때도 있죠. 얼마 전에는 부인이 허리가 아파서 일주일 정도 우리 집에 못 오신 적이 있었어요. 그때는 제가 식당에 가서 밥을 먹고 설거지도 조금 도와드렸죠. 서로 도울 수 있을 때 돕는 거예요. 이런 게 진정한 가족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식당 부부와 맺은 인연 덕분에 제 노후는 한층 더 안정되고 평온해졌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선택한 이 방식이 조금 낯설고 불안하기도 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이게 제게는 최선의 선택이었다는 걸 깨닫게 되더군요. 이런 경험을 통해 저는 노후 생활에는 정해진 정답이 없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누군가에게 좋은 방법이 다른 사람에게는 맞지 않을 수 있어요. 제 경우만 해도 자녀와의 동거도 시도해보고 간병인도 써봤지만 결국 제게 맞는 건 따로 있었으니까요. 요즘 들어 특히 느끼는 건 삶이 만족스럽지 않다면 새로운 방법을 찾아보는 용기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저도 처음에는 이런 방식을 생각도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우연히 들른 식당에서 용기를 내어 부부와 이야기를 나누지 않았다면 지금의 이런 평온한 일상은 없었을 거예요.
세상에는 이래야만 한다는 틀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특히 노인들의 삶은 더욱 그렇죠. 하지만 꼭 그래야만 할까요? 저는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각자의 경제 상황과 필요에 맞춰서 얼마든지 다양한 방식으로 삶을 꾸려나갈 수 있다는 거요. 제가 내는 70만 원이 결코 적은 돈은 아니지만 이게 제게는 가장 합리적인 선택이었어요. 간병인을 쓸 때보다 훨씬 적은 비용으로 필요한 도움을 받으면서도 오히려 더 따뜻한 정을 나눌 수 있게 되었으니까요. 결국 중요한 건 돈이 아니라 서로를 이롭게 하는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노후를 준비하시면서 여러 가지 고민이 많으실 텐데요. 저의 이야기가 작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해진 길만이 답은 아니니까요. 때로는 예상치 못한 곳에서 더 좋은 해결책을 발견할 수도 있답니다. 한성우 할아버지의 이야기가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었길 바라면서 이제 또 다른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68세 김영희 할머니의 이야기인데요. 한성우 씨와는 또 다른 방식으로 노후를 설계하신 분입니다. 처음에는 저도 많이 막막했어요. 갑자기 무릎이 안 좋아지면서 집안일 하기가 힘들어지더라고요. 자녀들은 다들 제각각 살기 바빠서 신경 쓰고 싶어도 쓸 수가 없는 형편이었고 요양원을 알아보기 시작했죠. 하지만 김영희 할머니는 곧바로 요양원을 선택하는 대신 다른 방법들을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먼저 동네 복지관을 찾아갔어요. 거기서 노인 돌봄 서비스라는 걸 알게 됐다고 합니다. 복지관에서 알게 된 건데 65세 이상이고 혼자 사는 노인이면 노인 돌봄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더라고요. 일주일에 2번 요양보호사 선생님이 오셔서 청소도 해주시고 말동무도 해주세요. 게다가 보시는 것처럼 거동이 조금 불편한 경우엔 병원에 동행해 주시기도 하고요.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복지관에서 만난 비슷한 처지의 이웃들과 품앗이, 돌봄 모임도 만들었다고 해요. 아파트 같은 동에 사는 노인분들과 서로 도우며 지내는 방식이었죠. 우리 아파트 같은 동에 사시는 분들과 함께 만든 품앗이 모임이 제게는 정말 큰 도움이 되고 있어요. 예를 들면 303호 박할머니는 무릎이 아프시고 저는 허리가 안 좋고 502호 최할머니는 어지럼증이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면서 지내고 있답니다. 제가 잘하는 반찬 만들기로 이웃들과 나누고 대신 장보기가 힘들 때는 박할머니가 도와주세요. 최할머니는 재봉틀 솜씨가 좋으셔서 옷 수선이 필요할 때 큰 도움을 받고 있죠. 매일 아침 8시에는 단지 안산책로에서 만나서 함께 걷기 운동도 하는데 이게 건강에도 좋고 서로의 안부도 확인할 수 있어 참 좋아요. 이런 품앗이 돌봄은 경제적으로도 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반찬을 각자 따로 하면 재료비도 많이 들고 음식도 남아서 버리게 되는 경우가 많았어요. 이제는 서너 명이 모여서 함께 장도 보고 반찬도 만들어 나눠 먹으니 비용도 절약되고 반찬 종류도 더 다양해졌답니다. 명절 때는 함께 모여 송편도 빚고 떡도 해서 나누어 먹는데 이게 얼마나 재미있는지 몰라요. 복지관의 노인 돌봄 서비스도 실질적인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일주일에 2번 요양보호사 선생님이 오시는데 청소만 해주시는 게 아니에요. 말동무도 해주시고 스마트폰 사용법도 가르쳐 주세요. 얼마 전에는 선생님 도움으로 키오스크 주문하는 법도 배웠답니다. 복지관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도 소개해 주셔서 요즘은 수채화 교실도 다니고 있어요. 김영희 할머니는 이런 생활이 요양원보다 훨씬 더 만족스럽다고 말씀하십니다. 처음에는 요양원을 고민했지만 지금은 전혀 그런 생각이 없어요. 오히려 전보다 더 즐겁게 살고 있다고 할 수 있죠. 물론 자녀들의 도움 없이 산다는 게 쉽지만은 않지만 이렇게 이웃들과 서로 의지하면서 지내다 보니 외롭지도 않고 매일매일이 새로워요. 요양보호사 선생님도 오시고 복지관도 다니고 이웃들과도 어울리다 보면 하루가 어떻게 가는지 모를 정도예요. 김영희 할머니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할머니는 이웃들과 함께하는 품앗이, 돌봄을 더욱 발전시켜 나갔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그저 서로 도와가며 지내자는 생각으로 시작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만의 시스템이 만들어지더라고요. 예를 들어 아침 산책할 때 누군가 안 보이면 바로 연락해서 안부를 확인합니다. 아프면 병원에 동행해주고
힘든 일이 있으면 서로 이야기를 들어주면서 위로가 되어주죠. 이런 관계는 자연스럽게 더 큰 모임으로 발전했습니다. 우리 동에서 시작한 품앗이 모임이 소문이 나면서 다른 동에서도 관심을 보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매주 수요일마다 복지관 프로그램실에서 15명 정도가 모여 일주일 반찬을 함께 만듭니다. 식재료는 공동구매로 대량 할인도 받고 김치나 장아찌처럼 많이 담가야 하는 건 날짜 정해서 다 같이 하고요. 특히 복지관과 연계하면서 더 많은 기회가 생겼다고 합니다. 복지관에서 우리 품앗이 모임을 좋게 봐주셔서 한 달에 한 번 건강한 반찬 나눔의 날 행사도 하게 됐어요. 저희가 만든 반찬을 돕고 어르신들께 나눠드리는 건데 받는 것보다 주는 게 더 기쁘더라고요. 나눔을 통해서 우리도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걸 깨달았죠. 이런 활동들이 노년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준다고 합니다. 요즘엔 매일 기대되는 일이 생겨요. 월요일엔 태국권 수업, 수요일엔 단체 반찬 만들기, 금요일엔 수채화 교실, 주말엔 손주들 보러 자녀들 집에 가고. 전에는 무릎이 아파서 우울하기만 했는데 이제는 바빠서 아픈 것도 잊을 때가 많아요. 노인들은 의례 외롭고 힘들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꼭 그렇지만은 않아요. 나이 들어도 새로운 관계를 만들 수 있고 서로 도우면서 즐겁게 살 수 있다는 걸 저는 경험으로 배웠습니다. 중요한 건 마음을 열고 첫 발을 내딛는 용기예요. 복지관 문을 두드리는 것도 이웃에게 말 한마디 건네는 것도 시작은 어렵지만 그 작은 용기가 삶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답니다. 김영희 할머니의 이야기는 공적 서비스와 이웃 공동체가 결합했을 때 어떤 시너지가 생길 수 있는지 잘 보여줍니다. 전문적인 돌봄과 자발적인 품앗이가 만나 더욱 풍성한 노년의 삶을 만들어낸 것이죠. 지금까지 우리는 한성우 씨와 김영희 씨의 이야기를 통해 노년의 삶에 대한 두 가지 다른 접근 방식을 살펴보았습니다. 한성우 씨는 지역 식당 부부와의 인연으로, 김영희 씨는 이웃들과의 품앗이, 돌봄과 복지 서비스를 통해 각자의 방식으로 행복한 노후를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이분들의 이야기에서 우리는 몇 가지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첫째, 노후 생활에는 정해진 방식이나 틀이 없다는 것입니다. 요양원이나 자녀, 의존이 유일한 선택지가 아닙니다. 우리 주변에는 생각보다 많은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성우 씨처럼 지역사회의 새로운 인연을 통해 해결책을 찾을 수도 있고, 김영희 씨처럼 이웃들과의 협력과 복지 서비스를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둘째, 경제적인 여건이 넉넉지 않더라도 충분히 좋은 대안을 찾을 수 있습니다. 한성우 씨는 월 70만 원으로, 김영희 씨는 복지관 서비스와 이웃들과의 품앗이로 각자의 방식으로 만족스러운 생활을 이어가고 계십니다. 큰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서로를 돕는 관계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이 증명된 셈이죠. 셋째, 가장 중요한 것은 첫걸음을 내딛는 용기입니다. 한성우 씨는 식당 부부와 대화를 시작했고, 김영희 씨는 복지관 문을 두드렸습니다. 작은 시도가 삶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다는 것을 두 분의 사례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이 순간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혹시 요양원을 알아보고 계신가요? 또는 자녀들에게 부담이 될까봐 걱정이 되시나요? 그렇다면 잠시 시선을 돌려 우리 주변을 둘러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사는 동네에도 김영희 씨처럼 이웃과 함께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복지관에 가보세요. 거기서 제공하는 다양한 서비스와 프로그램들을 알아보세요. 같은 아파트나 동네에 사는 또래분들과 대화를 시작해보세요. 한성우 씨처럼 동네 가게나 식당과 새로운 관계를 맺을 수도 있습니다. 노년의 삶은 결코 외롭거나 무기력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새로운 관계와 경험으로 가득 찬 또 다른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마음을 열고 첫 발걸음을 내딛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첫걸음을 응원합니다.
더불어 우리 사회도 점차 변화하고 있습니다. 노인 돌봄에 대한 인식이 달라지고 복지 서비스도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이웃과 함께하는 공동체 문화도 조금씩 살아나고 있죠. 이런 변화 속에서 우리는 분명 더 나은 노후를 설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노년이 한성우 씨와 김영희 씨처럼 따뜻하고 활기찬 시간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황금인생지의 채널에서는 앞으로도 이처럼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한 현실적인 노후, 준비 방법과 지혜로운 인생 이야기를 계속해서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놓치지 않고 시청하시려면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의 소중한 경험과 지혜도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서로의 이야기가 모여 더 나은 노후를 준비하는 든든한 길잡이가 될 것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주변의 다른 분들에게도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황금 같은 인생을 응원하며 황금인생 지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